봤죠. 아, 다 봤어요. 부터 그랬잖아요. 관식이는 10살부터 생선 갖다 이 뺄 때 그 저기 애순이가 뺐는데 자기도 여기다 저기 해가지고 어, 고통을 나누니까 어, 물론 작가가 그렇게 했겠지만 저런 마음이 많은 세상이 되면 좋겠다. 근데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예. 댓글 보고 더 감동이 음, 지금 내 남편이 저런 음, 저렇다. 저렇다고요? 오, 판타지 같은데? 아니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오, 너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상 속 인물인 줄 알았더니 아니 진짜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상상 속 인물이 저게 어떤 저렇게 가능할까 했는데 그거 보면서 아 이게 현실이구나 실제로 이런 사람 그래 나는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댓글 몇 번 많지는 않은데 어, 많지 않을 거예요, 막 이래. 그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뭐지 환생한 얘기가 나오는 음, 수 음, 그 뭐지 해녀였던 음, 작가인데 편집자 음, 시절로 근데 환생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아마 지금 내 남편은 관식이에요 환생일 거야 이렇게 쓴 사람. 오. 선생님은 쇼츠로 다 보셨네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걸 다 보라고 그러더라고. 예, 작가 글을 너무 잘 써. 예. 대본집을 내달라는 그 댓글들이 많아요. 문학 작품 같아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재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막 눈물을 쏘는 와중에서도 웃게 만드는 음, 많이 못 보고 이제 본 여러 음, 정도까지 음, 이 둘을 띄워놓으려고 관식이를 배 태워서 음, 계속 하게 한다고 보냈는데 이제 막 얘가 애순이가 우니까 음, 배에서 뛰어내서 음, 해가지고 막 둘이 붙들고 막 울잖아요. 음. 시할머니 때리고 이그 가리키도 수영을 가리키냐 하다가 막 웃었어요. 수영 선수 한다고 이제 음, 근데 보면서 아 여기는 엄마가 이렇게 사랑이 이런 식이 표현했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었지. 우리 아버지는 이랬지. 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동시에 드라마 두 개를 보는 것 같아요. 음. 이게 배우들은 안 우는데 우리가 너무 울어요. 어, 배우들은 안 울어야지. 여기 이렇게 덤덤하게 하는데 우리가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외국인들도 이렇게 똑같이 정서적으로 반응할까? 근데, 똑같이 그렇더라고. 글로벌로 지금 정서적으로 반응하겠죠. 어, 생활 환경 뭐 이런 건 다 틀리지만 감정은 남자와 여자의 음, 감정은 음, 좀 순수한 거에는 누구든지 음, 공감하잖아요. 음. 그리고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아 나도 내 아내에게 저렇게 해야지. 음, 며느리에게 저렇게 해야지. 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싶어도 상황이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마음은 간절해도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악역으로 나온 부시 학시 음. 그분도 마지막 부분에 예. 이렇게 그렇게 저기 못되게 하지만 음, 댓글들이 그게 많더라고요. 그 시대에는 그 가족을 굶기지 않고 저기 살게 한 것만으로도 그 그 좋은 시대에는 아버지였다. 그 시대에는 네네. 그런 사람이 오면서 여자가 막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게만 했어도 훌륭한 그럼요. 아버지다. 밥 먹이고 그게 그 50년대 나이를 먹어서 50년대 중반? 네, 50년생이라고 50년생인데 결혼하고 뭐 이럴 때 네네네. 그 사람이 있는 게 우리 부모 50년대 네, 중반 네, 네. 우리 6.25 지나고 나서 폐허 속에서 정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최고다. 음, 그걸 해줄 수 있는 가장도 쉽지가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다 이해하기 나름인가 봐.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고. 마지막에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결국 사위를 저기
어떻게 해주잖아요. 음. 사위가 누군데? 저기 은명이. 분명히 응, 응, 분명히 응. 분명히 동생 응. 순이 아들. 네. 범인을 잡아달라는, 잡아달라고. 시대는 어떻게 저 아직 4화까지밖에 아, 그래요? 안 보기 시작했는데 응, 너무 재밌더라고요. 응. 아, 명작이 탄생했어요. 저기 머리가 아파서 하도 울어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음, 못 보겠다는 그렇게 맞아요. 네. 네. 이제 저희가 경계는 뭐뭐다 정의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경계는 보호이다. 무언가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 그러면서 또 그것을 그것답게 만드는 그것의 고유성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구분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 그리고 무쌍한 것일 수도 있고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되게 변화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연결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뭔가 넘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넘어가면 또 경계가 사라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경계에 대한 정의를 소통이고 다양성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었죠. 다른 분들하고도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쭉 한번 좀 정리를 해보니까 경계는 뭔가 단절의 상징이면서 뭔가 넘어야 할 도전의 대상, 뭔가 역경의 대상, 역경, 상처,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다름, 차별, 뭐 이런 의미로 이해되기도 하고 또는 지킴이, 무언가 편안하게 해주는 거, 뭐뭐답게 하는 거, 네, 네, 보호의 의미일 수 있겠다. 그리고 연결, 그러니까 무언가를 허물어서 연결시키고 만나게 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 또 그렇게 되겠죠. 또 소통하고 이해의 시발점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셨고 평화이면서 전쟁이기도 하다. 좀 양면성을 지닌다. 대조와 조화, 다양성, 공존, 재미있는 아까 저희 그거 작업할 때 재미있다고 했잖아요. 재미있다라고 표현한 경우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전에 이전에 같이 할 때 이 작업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어떤 분이 재미있는 것이라고 해서 저한테는 되게 신선했었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만나면 재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맨날 뭐 갈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네네. 네. 아, 네네. 그렇죠. 나와 다른 뭔가를 만나면 설레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경계는 관념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에 불과하다. 어떤 생각이다. 한 끗 차이일 수 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어떤 세상을 보는 프레임일 수 있다. 관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시선이 머무는 그런 것, 발견의 계기, 질문과 답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근데 이게 굉장히 또 그 경계라는 것이 중첩될 수 있기 때문에 시선이 머무는 곳의 레이어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변화무쌍한 뭔가 유동적인 의미를 갖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시간차, 시간에 따라 피고 지는 것, 변화, 유기물이라고 표현하신 분이 또 계셨어요. 네, 유기물, 유기체. 네,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는데 또 이 프로그램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의 한 수다. 경계는 신의 한 수다. 약간 일상, 삶의 여정하고도 비슷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일상 삶의 여정은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 개념은 여기 분류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관념에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경계라는 것이 삶의 여정, 과정 속에 계속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연결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 하나의 또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연결. 아, 그 경계를 그렇게 보는. 네. 그리고 경계는 없다. 그냥 이름일 뿐이다. 허명에 불과하다. 음. 그러면 뭐 관념 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경계는 이런 이제 속성들을 지닌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경계에 대한 정의를 모아보니 이러하다. 이런 표현들, 이해, 시발점, 평화이면서 전쟁 이런 표현들이 재밌죠. 네. 그래서 경계, 이 프로그램이 경계의 풍경이었는데 맞아요. 경계 풍경일 수밖에 없다. 경계의 풍경이라는 제목이 신의 한 수였다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때는 이제 이전에는 4차 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의 시를 쓰고 시를 수정하고 뭐 거기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또 의미화하고 이런 작업들이 많아서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나와는 다른 대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런 게 되게 특별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는 풍경이다. 근데 그러한 그 경계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서 다양성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거 되게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되게 관조적으로 나와는 정말 다른 별개 우주처럼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느낌으로도 다가오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쓸쓸한 느낌도 한편 들었거든요. 그래서 풍경으로 공존한다라는 의미는 되게 좋잖아요. 우리가 함께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절대로 내가 너가 아닌 이상 절대로 그 100% 공감할 수 없다. 그래서 풍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런 뉘앙스처럼도 느껴졌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풍경으로 공존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냥 풍경으로 바라보기는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쉬운데 이건 어려운 것 같다. 조금 비중을 두면 얘는 좀 바라볼 수 있고 공존한다는 거는 좀 힘든 것 같다. 근데 저는 이 두 개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함께 하지만 절대로 자기가 한 개체로서 그 삶의 주인으로서 어쨌든 이 우주에 왔다가 저마다 혼자 와서 혼자 가잖아요. 물론 부모를 통해서지만 그래서 제가 그 20대 때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아실 거예요. 그 신영원의 유리병. 너의 손을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었는데 그게 이제 그거는 어떤 인간 실존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공존하긴 하지만 결국 그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자기 몫인 거죠. 삶이. 그래서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애정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인간 존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도 나처럼 쓸쓸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같이 공존하긴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그러니까 저 사람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도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어쨌든 그 풍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더더욱 그 사랑하게 되는 공존하려고 다가가게 되는 그게 아닌가 음, 생각이 드네요. 공존하기 위해서 다가가게 되는. 근데 그 다가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할까? 그 다음에 그걸 거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표현보다는 저 사람도 가엾은 한 음, 존재고 존재고 음, 나처럼 외로운 존재구나. 그 연민의 정 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다가가게 해주는 음, 그런 존재. 전에 저희 그 심리적인 경계할 때 마음을 집으로 비유할 때 그 이후에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누군가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냐, 들어갈 수 있냐 질문하셨잖아요. 저는 그거하고 또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의 풍경 속으로 내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네. 그리고 나의 풍경 속으로 누군가를 어떻게 초대할 것이냐. 그러다 보면 완전히 이 서로 다른 대상이 중첩될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교집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누군가의 풍경 속으로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초대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 선생님은 진정성과 친절함,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일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되게 그거 의미 있는 질문과 대답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풍경으로 공존하기도 음, 할 수가 있겠네요. 음, 공존이 음. 일치가 예, 아니고 예, 너는 너 자리에서 예. 나는 나 음, 자리에서 풍경으로 공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너를 풍경으로 내가 바라만 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그 사람의 풍경 속으로 내가 잠깐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예, 응. 그러니까 다양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음, 그리고 그 대체적으로 공존할 때는 그 순간은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음, 크게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이라도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필요한 것이 뭘까? 진정성과 친절함만 있으면 될까? 제가 그때 그 사례 중에, 그 꽃집에 버려진 화분을 그냥 바라보기만 열심히 바라보고 다 사람들이 바라보기도 쉽지 않은데 그냥 다 뭐 무관심한 채로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한 분은 열심히 바라보고 심지어는 샀어. 집에 가져갔어. 그래서 풍경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화분, 그 식물의 풍경 속에 내가 들어가기도 하고 나의 풍경 속에 그 화분이 있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공감. 그럼, 잘 시들어가는 모습이 나의 지금 무기력함을 어, 닮아 있고 어, 그런 공간. 어. 그런 공감도 하나의 요소일 수 있겠다. 누군가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는, 네. 또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그때 방법이 뭐냐 물어보셨는데,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알면 이 풍경에도 들어가고, 이 풍경에도 문을 열고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위랑 더 같은 맥락인데, 네네. 풍경으로 공존하기는 더 큰 우리 음, 풍경으로 가는 건 더 큰 나. 그러니까 이런 그 경계에 대한 경험 이야기했을 때 이전에 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자신이 그 경계와 마주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들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재혼한 그 가정의 자녀였나 봐요. 그래서 받았던 차별들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경계들이 조금 더 큰 우리,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그런 경계들이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죠. 더 큰 우리를 생각한다는 게. 더 큰 나가 돼야지만 더 큰 우리가 될 수 있다. 아, 그럴까요? 내가 크지 않으면 더 큰 우리로 들어갈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지금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그러면 여기 풍경으로 다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더 큰 내가 돼야 된다. 크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내가 이해도 더 커질 수도 있고,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더 커졌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더 큰 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있을까요? 네. 끊임없이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돼요.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네네. 생각은 해요, 그렇게. 네.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근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과연 내가 얼마큼 그렇게 됐나 보면 아주 많은 노력을 해야 조금 달라져. 제자리 걸음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비유를 많이 드는데 우리 몸도 다 역할이 다 있잖아요. 손의 역할, 신의 역할, 눈의 역할, 다리의 역할 다. 근데 요즘 교육은 전부 다 아이들 교육을 제일 중요한 역할을만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더 큰 우리가 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나는 이제 손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 저마다 능력이 다 다르니까 또 저마다 잘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손의 역할밖에 못 하는데 심장 역할, 눈의 역할, 다리 역할 다 하려고 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근데 다른 사람의 그 눈의 역할, 다른 사람의 심장의 역할, 다른 사람의 머리의 역할을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가진 그거를 나를 보완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손의 역할 이걸로 저 사람한테 손이 되어주고 서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할 때 더 큰 우리가 되는 거지. 내가 모든 걸 다 갖춘 상태에서 더 큰 우리가 되는 거. 이게 상호작용하는 의미일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나의 뭔가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우리를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 더 큰 나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더 큰 나라는 건 어떤 한계, 경계를 또 받아들이는 네, 것이기도 하네요. 근데 저는 되게 또 저희 같이 진행하면서 인상적이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상대의 불합리함을 이해하게 된다.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나의 어떤 한계를 또 넘는, 네,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서 더 큰 우리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선생님 불합리를 이해하신다고 하셔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시간이,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그 사람이든 어떤 대상이든?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 새로운 가족이 생겨요. 네. 부모님도 네네. 시동기가 생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지 거기서 적응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라보기가 들어가네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연구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시부모님들은 그냥 무조건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무조건 사랑을 하셔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불합리한 점이 없겠어요. 네네네. 제 눈에는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어른들은 이제 아랫사람이 좀 잘못해도 아이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아이고 내 딸도 저런데 뭐 저만 하면 됐다 이제 이러시지만 젊은 사람은 그게 아니죠.
저도 음. 며느리를 저기 보고 나니까 음. 아우 시어머님이 참 나 때문에 어지간히 답답하셨구나. 어. 아 그럼 뭐 아들하고 살러 왔으니까 뭐. 음. 이제 제 며느리는 이제 오자마자 이제 멀리 떠나가 버려서 음. 모시고 살았거든요. 음. 매일 모시고 살았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아 저런 면이 있으셨구나. 음.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 되니까 훨씬 지가 지내기가 나아요. 이건 뭐 순전히 시집살이 하는 와중에 터득한 그런 얘기죠. 아, 그러니까 나와는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관찰하고 그 안의 질서를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네, 불합리하더라도. 불합리하지만 그렇지 받아들여야죠. 음. 네. 아 그건 그렇게 인정을 해요. 음. 근데 그렇게 하고 다시 생각하니까 왜 저라고 불합리한 데가 없겠습니까? 음. 틀림없이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음. 본인은 이제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음. 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또 나의 불합리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고. 네. 아.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제가 잘 세세하게는 안 하고 아 나도 마찬가지. 저 양반들이 저런 걸 보면 나도 마찬가지겠구나. 음. 거기까지만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며느리가 오기 전에 그 아이한테 걔가 물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그랬지만 그랬어요. 네가 와서 참 좋고 아주 든든하다. 네가 내 후계자로 오게 돼서. 그런데 사실 나는 어리둥절하다. 내 아들이 어느 틈에 너한테 다 아. 아니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나하고 지내는 와중에 내가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아 시어머니가 날 미워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우리 관계는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아니 미리 했어. 시집 오기 전에 했어. 네, 그랬는데 이 친구가 또 그 얘기를 알아듣더라고. 아. 26살짜리가 알아듣고 뭐 말들 못 알아듣는 사람은 말을 못 하겠지. 근데 이제 적어도 이제 무의식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심리학을 공부했고 아동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속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뭐 너를 딸로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너는 내 딸이 아니고 너는 다른 집에서 왔어. 그리고 나는 사실 너를 몰라. 근데 어느 틈에 내 아들이 황당하게 이럴 게 없단 말이야 지금은.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또 네가 또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내 후계자가 된다는 게 참 기쁘기도 하다. 근데 뭐 아무튼 우리가 잘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네가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우리 관계는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관계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아 그랬더니 이 녀석이 더 알아들었어요. 이런 대화도 뭔가 서로 다른 대상 사이에 사이 공간을 인정하는 발언 같아요. 네네. 사이 공간이 틀림없이 있었죠. 네. 그 아이하고 네. 네. 근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같으면 아유 시어머니가 나를 이제 구박하려나 보다. 이 아이는 그걸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예. 예. 아 어머니가 저렇게 정직할 수 있구나. 저런 시어머니랑 못 참겠구나. 이러고 신뢰를 보내더라고요. 예. 아주 좋은 관계가 되었죠. 예. 전 지인 중에 자녀는 없는 이제 부부가 있는데, 이제 둘이 집을 같이 이제 공유하는 거죠. 근데 그 둘 사이에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이, 이제 같이 그 한 공간을 공유하는데,
이게 그게 이제 복층이긴 하지만 원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물론 위아래로 있을 수는 있지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나 지금 어딘데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외출해 있는 경우에 나 들어갈 때 나 지금 어딘데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매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데 맨날 왜 그걸 보고해야 되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사이 공간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 또한 둘 사이 어떤 사이 공간을 확보하는 이야기 대화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마음의 준비를 하겠죠? 이제 뭐 얼마간은 나 혼자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가 오면 이제 그 함께 있는 공간으로 또 거기가 바뀌겠죠? 예. 이런 좀 삶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관계 사이에 사이 공간을 만드는. 예. 혹시 뭐 또 생각나는 에피소드나 이 사이 공간을 만드는 뭔가 대안이라던가 뭔가 지혜라던가 혹시 그런 게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네. 네네. 네. 네네. 네. 제일 어려운 사이공간이에요. 그죠? 친구 간에도 있을 필요하잖아요. 친구간에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요. 일단 사이 공간이 아닌 한 집에서 예. 같이 살지는 않잖아요. 아. 물론 필요하겠지. 음. 사이 공간이. 음. 근데 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조금 괜찮다 싶으면 굉장히 좋은 말로다가 얘기를 하고 자기가 조금 못하다 싶으면 억양이 달라져요. 근데 얼마 전에 뭐 저런 말을 할까 하지 그리고 뭐 이 수십 년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그걸 걔가 못 지킨 거죠. 친구와 친구 사이 그 감정적인 그 공간이 있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천주교 신자거든요. 예. 그래서 묵주를 들고 20단을 바치고 나니까 예. 그 마음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막 속에서 막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제가 수십 년 뭐 내가 친구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니까는 그거를 넘어온 거죠 저한테. 넘어와서는 안 된 걸로. 그래서 돌을 보내려고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친구는 조금 민망한 투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다행히 보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사이 공간을 감정적인 사이 공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날과 또 다름없이 대해줄 수가 있었어요.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내가 내 자리에 제대로 있나 항상 신경 쓰자. 그러고서는 그 사건도 아니지만 그거를 넘겨 네네네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 경험을 그렇게 말씀. 네네네. 되게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으니까 음. 불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자가 물었어요. 음. 나한테 이렇게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예를 들은 거예요. 누가 너에게 초대를 해서 상을 차려줬다. 근데 너가 그걸 안 먹으면 그건 누구 거가 되냐. 안 먹으면 그 상 차린 사람 거가 되잖아. 그렇죠. 그거와 똑같다. 저기 한 거는 되겠지만 안 받으신 거잖아요.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전혀 지장이 없으시죠. 그러네요. 그렇게 혼자서 얼마나 참선에 갈등을 했겠어요. 그리고 얘한테 언제 전화를 할까? 어떻게 표현할까? 어떤 마음으로 대할까? 그런 분이 있겠죠. 근데 받을 때 전날과 똑같이 반갑게 받으니까는 제가 느끼는 게 이제 밥 먹으면요 굉장히 이게 굉장히 느낌이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아 얘가 안도하고 있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아 너를 탓하지 말고 내가 내 자리에 서 있나 뭐 나를 점검해 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 삶의 풍경을 되게 잘 갖고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많은 그 우리 주변에 나를 둘러싼 경계들이 있는데 경계와 경계 사이에 사이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네, 나의 풍경을 잘 갖고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 예술 수업 하시면서 예술과 어떤 거리가 좀 있었는데 좀 더 가까워지려는 그 풍경 속으로 뛰어 들어가 보려는 용기도 내시고 예, 그 접점을 또 발견해 나가시면서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지난 주가 이렇게 공부를 네, 그래도 공부예요. 그렇죠. 전혀 몰랐던 걸 음, 와서 하면서 음, 제가 많이 음, 깜짝깜짝 놀란 게 많아요. 음, 내가 무의식 상태에서 보냈던 것들이 이렇게 큰 의식으로 음, 다가오는 음, 제가 어떤 분한테 내 무의식을 바꿀 수 있냐 음, 신기하게 그랬더니 아 그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냥 무의식 속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내가 끄집어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러면서 바뀌는 건 결국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바뀌는 누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내가 안 받아주면 내가 못 바뀌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업이 저한테는 오늘 사실 오전에 제가 좀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정재만 선생님하고 저밖에 이분이 안 나오신데 네. 그럼 혼자서 저분이 하실 텐데 그러면 안 되는 문제고 역시 본인은 네, 네. 남날 잘라서 안 되는 시간이에요. 너무 감사한 마음. 아, 네. 제가 감사하죠. 용기 내주시고 또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삶은 어떻게 예술이 될까? 첫 번째 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이제 2편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느끼게요. 삶 자체가 예술이고 그죠? 예술이 되는 게 아니라 음. 삶 자체가 예술이에요. 예술이 될까가 아니라 삶은 예술이다. 그다음에 각자가 다 자기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누가 다 예술가예요. 네, 맞아요. 어우, 훌륭하신데요. 창적인 예술 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예술가고 음. 삶을 그냥 내 나름 음. 만드는 건 그냥 내 삶의 예술가. 네. 뭐 만인이 음. 인정하는 예술가는 아니. 네. 내 삶은 삶의 예술가. 네. 내 삶의 예술가. 네. 네, 그러면 이제 삶은 어떻게 예술이 될까? 삶은 예술이다라는 전제는 네,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예술로 만들어 나갈까? 어떤 예술로 만들어 나갈까에 대한 뭐 생각이 좀 있으실까요?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어떻게 내 삶을 어떻게 예술로 잘 만들어 나갈까? 근데 이미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셔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작품을 할 수 있어요. 네, 선생님이 이미 잘 하고 계셔서 아니요.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네네 반찬을 한 가지 만들잖아요. 나무를 네네 만든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그 정말 집중을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밥상을 차릴 때마다 뭐 차려봤자 뭐 오죽 요새는 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다 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그 뭐였죠? 작은 그 풀잎 봄이 돼서 그 새싹을 틔우는 그 순간을 포착하려고 네, 그 순간순간 사진 찍고 그런 거죠. 네. 그런 것도 뭐 그냥 재미있어요.
똥나무 이파리가 이제 많아졌어. 네네. 이렇게 뱀베리가 나왔을 때 이 욕에 도대체 표현이 될 수 있을까 보면서 네. 광선이 들어오면 사진은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수업을 하면서 제목이 삶은 어떻게 음. 예술일까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삶 자체가 예술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네네. 어떻게를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이제 무덤덤하게 이렇게 이제 일상을 뭐 삶이 예술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는 있었지만 이 선생님 수업 과정 세세하게 이런 절차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요렇게 해서 이게 예술이 되는구나. 어떻게를 직접 경험을 해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라는 것을 이제 제가 정리해 볼 때 네. 굉장히 그 섬세하게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예. 네네. 네. 그리고 그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 마음의 어떤 그 대부분 그냥 무덤덤하게 경험하고 지나치고 그랬는데 내 마음도 섬세하게 관찰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계 환경인데 이 경계와 만나서 이게 또 어떻게 어우러지는가 그 과정들을 되게 좀 이제는 좀 더 섬세하게 네네. 이거를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풍경과 내 마음의 외적인 풍경과 내 마음의 풍경과 내 주변의 환경과의 이런 어우러짐 그 세 단계의 과정을 이제 제가 그 깨달은 네. 깨달은 어떻게에 대한 제 나름의 정리를 하자면 네. 그 단계입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좀 더 섬세하게 그리고 좀 삶이 좀 더 선생님이 찾은 방법론인 거죠. 네. 좀 더 설레이게 되고 아, 훌륭하십니다. 무덤덤하던 자기가 정성을 들이면 자기가 좋은 거야. 그런 거 같아요. 아니 투자하지 않으면 대가가 없는 거야. 이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성이라는 거는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요새 다 자본주의 시대니까 이제 그런 용어로 쓰는데 뭘 하나 할 때마다 그냥 정성스럽게 하면은 뭐 대체로 그렇게 불행해지진 않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저는 명언을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툭 던져도 그게 괜찮은 얘기가 될 수 있기도 하고 경험이라는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네네. 하나 느낀 게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그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둠이라든지 피하고 싶은 경험들을 어떻게 그 예술로 만들 수 있는지 더 좋은 예술의 소재가 되겠구나. 네. 그거를 배웠어요. 네. 그것도 할 수 있지. 아유, 훌륭하십니다. 매몰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전체적인 아우러지는 풍경 속에서 보면 네. 되게 그것도 흥미로운 그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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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발견하신 것들 잘 기록으로 그냥 흩어져 버리면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내가 발견한 것들 아주 소소한 것들이라도 그걸 잘 기록으로 뭐 사진을 찍던 한 문장으로 쓰던 그걸 잘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약간 삶은 예술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한 활동이 되게 삶이 예술이라는 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낱말이 튀어오를지 모르잖아요. 저한테 어떤 낱말이 튀어오를지 모르는데 제 앞에 주어진 것들 가지고 잘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인생을
좋긴 하지만 너무 일찍 깨달으면 아, 네. 예술 활동이라는 거는 다 몸으로 겪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으로 겪는 게 이제 제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멋진 그 삶의 풍경들을 계속해서 잘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작업을 하라고 그러셔서 네.